자기가 혹시 반사해서 겉으로의 일종의 형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5개 정도가 겹쳐지면 그 사람을 절대 상대하면 안 되죠. 예,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이코패스라는 단어예요. 요즘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고 작품들에도 많이 등장한다고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미지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미지의 영역은 두렵지만 경외롭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미지, 경외롭지만 두려움을 뭉뚱그려서 수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두렵지만 경외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써먹기 좋잖아요. 우리가 규정하기 어려우면 그냥 추상화시키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실제 겪으셨던 이제 사이코패스 분들이랑 드라마에 나오는 분들이랑 싱크로율이 좀 어때요? 30? 50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런 걸 만들어낼 때 저 같은 사람들이 자문을 많이 해주거든요.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드라마의 자문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요즘은 웬만한 드라마 작가나 이런 데는 다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유형을 다 얘기해 주는데 100을 얘기해 주는데 이분들은 제일 눈에 띄고 시청률이 높을 것까지 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마우스의 이승기, 예를 들면 그리고 예전에 별에서 온 그대의 신성록, 그러니까 가장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유형,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일, 사이코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눈에 확 띄어드는 것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이코패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재미가 없죠. 그죠? 작품 속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죠? 사이코패스, 보통 사람들은 얼굴도 보통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재밌겠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이코패스? 그럼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화술이 좋고, 사람한테 뭐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이코패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잘생기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유형이 부각되니까, 이런 유형을 이 사이코패스에 따라가죠. 감추기 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자랑하기도 쉽고. 구치소나 교도소 가면 이 유형이 먹히거든요. 애들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쪽이 더 많은데. 훨씬 더 많은데. 살아남기, 이 사람도 살아남기 위해서. 사이코패스도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하죠. 그럼요. 이거 가서 교도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계급이 올라가야 되고, 또 뭐 어차피 전과자가 되는 건 되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저희가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잘하고 겉으로는 번듯한데 뒤로는 잔혹무도하고, 감정이 없이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들은 그냥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노버트 헤어 박사라든가 사이코패스 전문가라든가 오래전에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과 지금의 범죄학에 연구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는 100명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중에 범죄자는 뭐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 중에서도 그런 류의 말 잘하고 뭐 이런 류의 또는 그 중에서도 또 소수가 되니까 그래서 뭐 100만 분의 몇, 뭐 10만 분의 몇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사이코패스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 중에 사이코패스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위험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도.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의 일종의 형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무심하시겠지만 사실 사람들이랑 걸리적거리지 않을 직업을 또 갖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수를 찾아보면 훨씬 더 그냥 보통 사람 속에서 숨어서 사고 안 치고 네. 범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자이면서 말 잘하고 잔혹한 사람들이 범죄를 하니까 그 사람을 잡고 나서 보니까 아, 사이코패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류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연쇄살인범이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연쇄살인범이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성 범죄를 하는 이유가 반사회성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반사회성의 가장 핵심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연쇄살인범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사명형이라든가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 충분 조건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훨씬 더 다른 가능성도 훨씬 높죠. 그럼 직접 이렇게 만나서 프로파일링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다른 가장 먼저는 이제 자신을 감추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가면을 쉽게 쓰고 또 대상을 목적화해서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런 능력이 강하죠. 왜냐하면 그건 훈련된 바니까. 원래 신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쪽도 훈련이 좀 잘 된 분이시고 프로파일러도 훈련이 잘 된 분이시고 두 분이 만났을 때 그런 기싸움 같은 것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인형 프로파일러도 늘 그런 얘기 하죠. 취조실에서의 기싸움이 중요하다.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거기서 지면은 그 프로파일러는 투입 안 하고 빼고 다시 다른 프로파일러 투입하죠.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잘못했죠. 말을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뒤를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노출했을 경우는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보는데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뒤를 잡히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또 투입되고 그래서 많은 겁니다. 프로파일러들이 팀으로 움직이는 게 그런 거죠. 서울청이나 경기청이나 이렇게 보통 그냥 혼자 민간 프로파일러들은 혼자 하는 건 그거는 이제 면담을 안 하고 분석만 하는 프로파일러인 거죠. 그럼 교수님도 좀 기에 좀 눌려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요. 초기에는 많이 그랬죠. 초기에는 뭐 연쇄강간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떤 유형인지 잘 감이 안 오다가 그럼 하다가 네, 실수했다 싶으면 이제 바깥에 신호를 보내죠. 바꿔달라고. 그럼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럼 뭐 저희들도 뭐 부지기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있죠. 아마 활동하는 프로파일러들은 다 그럴 거예요. 경찰청 그런. 초기에는 실수 많이 했죠. 그게 단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놈들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경찰들을 그 사람들이 정가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치에서 이긴 거죠. 그들도 경험치가. 근데 저희들도 뭐 10년 지나고 그러면서는 그렇게 안 당하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뭐 구분을 했었죠.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는 목적성.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감정은 보통 인간의 감정과 비슷한데 그 사람을 쉽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보통 애플사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네,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이코패스면 소시오패스다. 사람의 고통에 무감해서 그냥 쉽게 자르고 무자비하게 자르고 그런 능력치만 보는 그런 게 가장 핵심적인 소시오패스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시오패스는 많죠. 사회에서 많이 존재하죠. 많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모두 범죄자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또 범죄자로 모두 처벌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 사이코패스는 근데 그런 목적 지향성보다는 자기 삶 속에서 여러 반사회적 행동을 하니까 지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주로 경영진이라든가 전문직 쪽에 많이 있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그냥 보통 있는 건 그건
일종의 경험적 축적치에 따라 다른 거지. 예. 그래서 요즘은 딱히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좀 어떻게든 구분을 해서 내가 조심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구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뭐 반사회성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줘야 되는데 공감해 주지 않거나.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뭐 장례식장 가서도 같이 울어야 되는데 멀뚱멀뚱하게 있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리를 두는 게 맞고 생명에 대한 경시. 예를 들면 뭐 동물에 대해서라든가 뭐 반려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뭐 사소한 형태의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도 사소하게 어긴다든가 별거 규칙을 함부로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 5개 정도가 겹쳐지면 그 사람은 절대 상대하면 안 되죠. 반사성이 높으니까. 반사성이 높은 사람은 결국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중에 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인 거를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왜냐? 감추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반사성이 최소한 3개나 5개가 존재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 사람들은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게 또 놔둬야 돼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처벌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가급적 거리를 두는 게 좋죠. 네, 거리를 두는 게 좋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거리를 두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짜로나마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게 만드는 거죠.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내가 혹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런 사람도 많죠.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청소년들 많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고민도 많죠. 근데 청소년기, 15, 16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후명장애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그런 특성들 때문에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요. 17세 이후, 17세 이후나 평가를 하고. 근데 청소년들은 두려움이죠. 삶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닌가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넘어선 성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혹시 반사회성이.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모델링된 사이코패스를 보고 나도 그렇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거의 97, 8%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사이코패스임을 인지했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범죄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사람을 약간 추종한다? 너무 믿고 따른다라는 느낌의 사람들이 꼭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모델링이 돼서 무엇인가 다르고 무엇인가 이제 좀 그런 추앙은 아니라 하더라도 막연히 어떤 강한 것에 대한 경외로움, 동경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이코패스 상당수는 찌질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는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건을 저지른 그 결과로서 왜 사이코패스인 거지, 실제의 사이코패스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